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토러스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장 초 시작할 때는 지난주에 하락의 좀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네요. 내일장 중요 체크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 현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수준도 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오늘 일본 시장 또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전혀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모든 면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전자 움직임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끌고 내려온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이 일단 가장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좀 걱정됐던 부분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죠.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요. 향후에도 기관들의 수급을 코스닥 시장에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체크포인트를 확인해봤고 내일장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기준선으로 삼아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변동성, 특히 이제 하락 쪽으로의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네. 지금 1900도 이미 무너진 상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대응 전략이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두려워할 구간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QE를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자산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케이스 슐러 지수보다도 이제 NAHB 주택시장 지수를 보시면은 상당히 고공행진을 최근에 해왔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연준에서 바랐던 것은 이렇게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비 심리를 자극시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라든지 실물 경기 상승을 유도하려고 했던 의도가 강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최근에 오히려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밑으로 꺾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금융시장의 버블을 미 연준이 좀 두려워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축소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일단 그 두 시장 간의 실물 경기와 금융 시장 간의 어떤 갭을 좀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이머징 마켓을 비롯한 여타 시장들이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원한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94년하고 95년 당시와 지금 시점을 좀 비교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데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좀 큰일이죠. 왜냐면은 97년도에 저희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IMF를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을 좀 비교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을 저희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를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라는 변수인데요. IMF 외환위기 때는 보시면은요. 94년, 95년부터 꾸준히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한시적입니다만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향후에 그 자산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당시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외환 위기를 맞았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대만과 브라질에 이어서 한국이 외환 보유액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될 국가들을 보면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 남아공 같은 국가들은 사실 외환 보유국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특히 한국만 본다면요. IMF 외환 위기 때와 글로벌 위기 때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인 구간, 그리고 특히나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사상 최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조정 시에는 역시 주식시장의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좀 특별히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을 이제 되돌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군들이 오늘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보유 종목 가운데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군들 좀 피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퍼가 높다든지 PBR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률이 컸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은 다소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대신에 다소간 좀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된, 오늘 특히 수급 대비해서 또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1850포인트에선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50에서 1930 정도의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업종과 종목별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를 적절히 섞자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1800대에서는 더더욱 그런 그 경기 방어주 쪽으로 몰아가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FOMC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중소형주 비중이 너무 높다고 하시면은 역시 대형주와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는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이 커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중대형주 쪽으로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낙폭과대 업종군들 중에서 오늘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기계 업종이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업종군으로 종목의 어떤 저가 매수를 좀 나서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심 업종과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충분히 접근할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모멘텀이 있는 삼성 SDI,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서는 이제 테크윙을 선정을 해봤고요. 낙폭과대 종목군 CJ제일제당, 그리고 SK케미칼.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화학업종으로 분류하기에는 연결준으로 봤을 때는 경기 방어적인 어떤 비중이 훨씬 높은 기업이죠. 뭐 가스 업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제약 업종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SK케미칼 최근에 그 기관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고요. 대한유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틀간 순매수 전환한 것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개선주 오늘 LG패션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애경유화가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제일모직의 움직임도 상당히 최근에 좋았습니다. 일단 수급 개선주로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저평가된 중소형주 오늘 좀 다소간 많이 빠졌습니다만 모다정보통신, 심텍, 하림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토러스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